지난번 영상에서는 김건희와 윤석열을 비교해봤습니다. 우열을 나누려고 한 건 아닙니다. 경험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통치자로서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지혜와 통찰을 발휘해서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트럼프는 하는데 윤석열은 못하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 대응입니다. 대응. 대응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이죠. 일에 대처하는 능력이죠. 그런데 대통령은 대응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예측하거나 또는 미리 짜진 그 계획에 의해서 일을 끌고 가는 그것도 있지만 계획과 목표를 향해서 갈 때는 계속해서 현실이 살아있고 또 정치는 생물과 대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대응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응하는 사람이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와 윤석열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에게 한 수 윤석열이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임기 후반을 무난하게 넘기려면 트럼프를 보고 잘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합니다. 통치하는 왕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나라를 다스린다거나 백성을 다스리는 왕조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잘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응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데 저는 대응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연하게, 거드나무처럼 부들부들하게 적응을 해야죠. 그 다음에는 빨리, 즉흥 대응을 해야 됩니다. 신속. 유연성과 빠른 거, 신속성이 중요하지만 역시 또 알맞게 대응해야죠. 그 밖에도 몇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런 대응력에서는 한 수 위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것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면 트럼프가 위대하고 윤석열이 열등해서 그러느냐? 그러지 않죠. 아까도 말했듯이 경험 차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검사로 일로 매진한 셈이죠. 트럼프는 방송인으로서도 사업가로서도 또 대통령까지 한번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대응력이 남다를 수밖에 없죠. 유연성 우선 보면은 트럼프 막내 아들이 18살인가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대선 할 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젊은 애들한테 어필하려면은 그 영향력 있는 게임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 한번 출연을 해보라고 가서 인터뷰 한번 임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대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야 어떻게 내 나이에 그리고 너희들 아버지 빨이 아니라 18살이면 지금 3배도 넘지 않습니까? 나이가 78인데 거기 가서 말이 통하겠느냐? 그 친구 말을 내가 알아듣기나 하겠느냐 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있겠죠. 또는 꺼려서 안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트럼프는 그 70대 후반 딱딱한 뼈, 굳은 살 그렇지만 유연하게 그 말에 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만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가서 게임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내가 게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인터뷰를 하려고는 하는데 이것도 아들이 권유해서 나온 거다. 당신들과 어울리려고 우리 젊은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그 말을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젊은 친구들이 트인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꼰대가 아니라고 보겠습니까? 이번 그 쓰레기 섬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어느 주에 대해서 쓰레기 섬이라고 하니까 또 그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었죠. 찬조연설한 트럼프의 찬조연설한 사람이 쓰레기 섬. 그러니까 또다시 바이든도 쓰레기.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했어요 그때 트럼프는? 환경미화원 옷을 입고 그 환경 차를 몰고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그래 내가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다 나는 청소부다 미화원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윤석열은 어찌 보면 이 버티기로 대통령에 된 셈이잖아요. 버티기로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는 있지만 버티기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버티기로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늘 누가 탄압한다고 할 때, 누가 싸움을 걸어올 때 버티기로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검사로서 버티기로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지 굽힐 줄 모르고 좀 뻣뻣하고 걷는 것도 좀 건들건들하고 지시와 신문과 어떤 그 갑질 비슷한 걸 하는데 익숙하지 않느냐. 그렇게 윤석열의 태도를 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 검사로서 유연하게 다른 사람 말을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신문하고 질문하고 호통치고 그런 차원이겠죠. 검사가 아니라 그 밑에 그 검사하는 그 관리만 해도 검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김태우 전직 이렇게 부드럽게 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뭐랄까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장사는 그렇게 됩니까? 트럼프 건설업, 호텔업 건설하는 데만 해도 도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럴 때 뻣뻣하게 계속 고개 쳐들고 됩니까? 갑질해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유연하거든요. 어찌됐든 현실에 계속 건물을 짓다 보면은 적응을 해야 되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야 된다? 현실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움직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검사로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그 뭐랄까 시스템 속에서 살아서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술 마시면서도 뭐 99%는 윤석열이 이야기한다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남의 말을 아예 수용은커녕 유연하게 대응하기는커녕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속하게 이번에 저격 사건 일어났을 때 트럼프 어떻게 나왔습니까? 뒤에 피가 절절 흐르는데 일단 숨고 고개 숙였다가 바로 일어서서 파이터를 외쳤잖아요. 파이팅, 싸우자. 얼마나 그 즉흥 대응을 제대로 했습니까? 의연하게, 용감하게, 의지력 있게 바로 일어섰잖아요. 미국이 쓰러지게 생겼는데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 거기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이재명인가 뭐 그 비슷한 사건 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냥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진행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정치를 할 때 아주 즉문즉답에 누가 바로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는데 유능하기 때문에 언행이 그러기 때문에 행동도 그랬다는 이야기죠. 신속하게 뭔가 믿음직한 담대한 면모를 보여줬잖아요. 이게 바로 대응이죠. 그런 것이 어디 메뉴에 나와 있습니까? 정답에 나와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일생일대에 한 번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잖아요. 윤석열은 좀 아무래도 좀 지각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수사라는 것은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오늘 안 한다고 죽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좀 굼뜬 느낌을 줘요. 그렇잖아도 이 몸집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뭔가 임기 초반에 개혁도 시도해야 되고 여론을 업고서 뭔가 그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각 대응하는 것 같아요. 이번 그 의대생 증원 문제도 왜 이런 것도 좀 빨리 짜서 초반에 그래도 여론에 뭐랄까 그 호응이 있을 때 그때 추진을 못하고 늦게 해가지고 그 총선 때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고 대응이 좀 하여간 지각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느린 것 같아요. 굼뜬 것 같아요.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그 어찌 보면 육중한 트럼프이지만 즉각 대응하는 그런 면모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적절성은 알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알맞아야. 자, 트럼프 당신 금수저 아니냐. 재벌가에서 태어나서 그 건설업 같은 거, 호텔업 같은 거 당신이 흑수저의 내막을 알기나 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부통령 누구 임명했어요? 벤스 몇 살이에요? 아들뻘이에요. 아들뻘 40세 출신이 어때요? 흑수저잖아요. 뭐
이혼했죠. 어머니 밑에서 크는데 어머니는 또 마약과 알코올 중독돼 있죠. 또 새아빠는 몇 번 바뀌죠.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그 벤스를 제대로 못 키우니까 어때요? 외할머니가 키우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서 외할머니가 키우다시피 한 이 벤스, 지금 나이는 40세, 와일주 이를테면 개천에서 용난 사람, 흙수저에서 금수저 된 사람, 이렇게 나이, 젊음, 그 다음에 출신, 그 다음에 어떤 그 지역적 기반, 이런 것 저런 것 측면에서 트럼프하고 딱 대조되는 사람을 뽑았잖아요. 윤석열 인사에서 이런 사람, 이런 신선한, 전 못 본 것 같아요. 서울대 법대 나왔다고 해가지고 항상 검사들 많이 그 인사한다고, 낙하산 내려보낸다고, 끼리끼리 논다고, 그런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이런 그 트럼프 같은 상징적 인사 참 싫어하잖아요. 이런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뭐 그들이 와가지고 고양이 잡아먹네 어쩌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물학대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얼마나 그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잔인하고 그들이 어떤 그 사회의 뭐랄까 불안 요소다. 그리고 표 잃을 것 얻을 것 딱 생각하면서 잘라서 그대로 선명성을 보여줬잖아요. 투표 전략이 성공했죠. 그러니까 힐러리 때보다도 이번 해리스는 아주 완승을 했잖아요. 뭐 대법원 그 판사라고던가요. 그쪽에서도 상하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까지 압승을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서 그들의 그 뭐랄까 그 잔인성이랄까 이거를 이제 아주 그 트럼프는 정말 알기 쉽게 초등학생도 알아듣게 그렇게 뭐랄까요 극단적으로 선명성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좀 달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득표에 아마 플러스 요인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맥도날드 알바 같은 거 거기서 앞치마 두르고 감자 튀기고 서빙하고 보통 사람의 이미지. 그리고 해리스가 젊을 때 맥도날드에서 알바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뒤져가지고 그런 뭐 기록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젊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나이는 많지만 지금 한다.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적절한 어떤 그 인사, 적재적소에 인사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적절한 때 알맞게 대응하는 거. 이거 인간은 적자생존이잖아요.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고 하잖아요. 빨리 해야 되죠. 늦으면 지금 임기 후반을 맡고 있는 윤석열 후반에 레임덕에 걸리다시피 했는데 무슨 일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4대 개혁, 4대 개혁. 말로 됩니까 그게? 유연성, 부드러워야 되죠. 아들뻘이 아니라 손자뻘이 와서 이야기하더라도 그거 일리가 있네? 한번 해볼까? 하고 그 말에 호응해주고 한번 그대로 하려고 노력할 때.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왔다잖아요. 이번에 그 흑인 남자들도 많이 찍고 20대들도 그 옛날 힐러리하고 대결할 때보다 많이 찍고 많이 이를테면 그 공화당 등 돌렸던 사람들마저도 민주당에서마저도 넘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합주 7군데에서도 압승을 했잖아요. 어찌 보면 이 나이 많은 트럼프가 하는데 윤석열은 왜 못해요? 왜 못하냐? 그가 살아온 여정이 일로 맺은 한 길로만 쭉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사로서. 그걸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바뀌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노력 안 하고 버티기로 대통령 돼가지고 버티기로 대통령 임무도 수행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기 국힘당 당원들이 홍준표와 윤석열이 대결했을 때 홍준표처럼 이렇게 그 정치 경험도 없고 사회 경험도 없고 아예 다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 처음 나가가지고 대통령 당선됐는데 그 사람이 일 잘하기를 바란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윤석열은. 사람의 자질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 자질은 그 있지만
경험의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대통령 그릇으로서는 너무 빨리 대통령이 돼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하루도 편하게 잠 못 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면장도 안 해보고 군수도 안 해본 사람이, 도지사도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 하려면 쉬운 문제가 아니죠. 국회의원이 아니라 아예 그 선거를 통해서 한 번도 뭔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첫 선거에서 대통령 돼가지고 하는 게, 지금 뭐 한동훈 하며 윤석열 하며 그 경험의 폭이라는 게 트럼프에다 견준다면 비교가 안 되죠. 연륜에서도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대통령 폭이 없는지, 아니면 국민 수준이 낮아서 그러는지 그런 사람을 뽑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뽑혔으니까, 대통령 됐으니까 그 뒤에라도 노력해서 적응하려고 하는데, 이게 노력해서 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수업료를 주고 경험으로 배워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런 차원에서 해리스를 눌렀죠.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역시 그런 트럼프를 뽑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수준이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트럼프 뽑겠습니까? 트럼프 미디어라든가 여러 아주 귀족 이미지 사업하는 사람, 머스크 같이 이 재벌, 그런 사람을 뭐랄까 이 후원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또 뭐 임명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일어나잖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정정도 뭐 조금 바람은 일으켰지만 어림없었잖아요. 아무튼 트럼프는 하는데 윤석열은 못하는 일이, 저는 이 대응력이라고 하는데, 이 대응력에서 뭐랄까 유연성과 신속성, 적절성, 이 세 가지 속성이라도 좀 배우려고 노력해가지고 임기 후반을 무난하게 보내고, 그게 바로 국가가 평안해지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좀 고단하더라도 바뀌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은 잡음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개인 국가의 개인 대통령입니다. 저도 정영기 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고 신속하게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헌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항상 저도 뭐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뭐 서울 가서 아들 문제 때문에, 또 시골 가서 이제 김장 하려면 또 뭐냐고 이렇게 형제들 만나고, 계속해서 거기서 또 말도 오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인생은 대응의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은 말 그대로 크니까, 옛날 개념으로 하면 뭐 크게 다스린다,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거느리고 또 거느린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다스리고 거느리는 시대가 아니라, 이름은 대통령이지만 지금은 대응령이어야 됩니다. 대응령. 현상에 적절하게 응해야 된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방송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